일단 여러분들, 인테르는 방패 뒤에 방패가 또 있었어. 바로 얀조모입니다. 와, 미쳤습니다. 이 수비력이 대표적인 팀들은 또 하나하나 뜯어보면 결국에는 이 최종 관문 골키퍼가 있는 것 같아. 특히나 여러 가지 슈팅들이 있었지만 에릭 가르시아 거 슈팅 막은 거, 그리고 라민 야말 가마차기 막은 거, 이거 두 개는 정말 안 잊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야말 꿈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위치도 잘 잡고 그냥 반응 속도도 좋고 막는 거로만 봤을 때는 진짜 어떻게 뚫어야 되라는 생각이 나오고요. 골키퍼가 저렇게 잘 막아버리면 공격수가 생각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렇게 차도 막히네? 아, 그러면 이제 슈팅하기 전에 또 생각을 많이 한다고. 내가 더 세게 때려야 될까? 내가 더 구석으로 차야 될까? 그렇게 되면 또 타이밍에서도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어쨌든 얀조머를 보면서 또 느끼는 거, 확실히 이 토너먼트에서는 골키퍼가 미치는 영향력 정말 크다. 그리고 뭐 빌드업 골키퍼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진짜 잘 막는 골키퍼가 장땡이다. 뭐 공격수로 따지면 지금 한 골 넣은 거랑 똑같잖아요. 조머가 뭐 한 골만 넣은 게 아니라 진짜 몇 골 넣은 거랑 똑같은 활약을 해준 건데 너무 좋았습니다. 얀조머. 그리고 이제 저는 티람도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티람 같은 선수가 센터백 입장에서는 정말 싫은 유형의 선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빠르죠, 몸 좋죠, 힘 좋죠, 높이 있죠, 체력 좋죠. 아주 까다로운 선수고요. 특히나 이 연장전에서 프라테시 골 어시스트 할 때 그게 사실 티람이 해준 역할이 너무 많잖아요. 뭐 센터백 사이에서 비벼서 측면까지 공 가져갔어요. 거기서 리턴 준 것만 해도 거의 뭐 100점짜리 플레이인데 그걸 또 안쪽으로 또 머리 집어넣으면서 들고 와서 또 박스 안에다 공을 넣어주잖아요. 이거는 물론 프라테시가 왼발로 가마찬 거 잘했지만 티람이 거의 0.7골 정도는 해준 거다. 이건 가능성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준 게 티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연장전에서는 1분 1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파울 같은 거 얻어내주면서 시간 또 소비시켜주고. 그래서 오늘 앞과 뒤, 조머와 티람 이렇게 양쪽에서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르틴이 전반전에는 그냥 원래 먹던 맛, 그냥 원래 마르틴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후반전에 그 어시스트 한 번으로 인해서 플레이가 완전히 개선이 되면서 어시스트 아닌 것도 크로스가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진짜 왼발 아놀드인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어시스트는. 그래서 거의 마놀드급 플레이를 했고요. 오늘 바르셀로나가 전반전에는 인테르한테 많이 당황을 했어요. 오늘 바르셀로나 기존에 하던 대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전방 압박을 막 갔거든요. 그런데 인테르는 좀 다른 팀과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스토니가 공을 잡고 있을 때 일반적인 팀들은 센터백의 공을 미드필더가 받아주고 이 미드필더가 돌아서고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뭐 바르셀로나가 일반적인 팀을 전방 압박할 때는 이 공 잡을 선수들을 잘 맨마킹 해주면 풀어나오는 그런 빈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겠죠. 하지만 인테르는 이 센터백을 적극 활용했던 게 큰 것 같아요. 대표적인 그런 장면들이 주로 이 왼쪽 라인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바스토니가 그냥 공을 잡고 끌고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뭐 디마르코한테 주고 보통은 센터백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리턴을 받아주고 빵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인텔은 어떻게 해버리냐, 바스토니가 디마르코한테 주고 올라가 버려. 그러면 여기 이제 바르셀로나 이 뭐 더용, 올모 이런 선수들 머리에는 물음표가 생겨버리는 거지. 바스토니 누가 따라갈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돼 있지 않으면 디펜스가 되기 쉽지 않죠. 그럴 때 뭐 미키타리안이 쓱 내려오고 뭐 차라놀로 지어놓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기존에 있었던 팀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꾸 이 전방 압박을 깨버리니까 그런 거에서 좀 당황이 됐던 것 같고, 또 여기서 붙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제 뒷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또 바르셀로나 상대팀에게는 승부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뭐 디마르코, 둠프리스 이런 선수들이 아무래도 사이드에서 여기 뒤에서부터 뛰어버리니까 오프사이드에서도 좀 걸릴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뚫려서 공 잡았을 때도 사실 이 사이드백 쪽에 있는 선수들이 그렇게 스피드가 빠르진 않잖아. 에릭 가르시아, 마르틴 이런 선수들이 발이 빠른 선수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 뚫렸을 때도 리스크가 있죠. 아무래도 발데 쿤데일 때보단. 그래서 이 풀백의 주전 활용이 안 됐던 것도 바르셀로나 전술적으로 조금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르가 경기 초반에는 되게 잘 풀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로테이션은 어떤 걸 재료로 할까요? 네, 저는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테르가 체력이 보존이 돼 있었던 전반전에는 이런 로테이션이 많이 나왔었는데 상대적으로 후반전에는 바르셀로나의 이런 압박들을 빠져나가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반전은 약간 바르셀로나의 흐름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바르시 그 태클 장면을 제가 한번 또 얘기를 해보자면 그거는 저는 쿠바르시의 판단이 명백히 미스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쿠바르시처럼 태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라우타로의 왼발각 쪽을 최대한 유도하면서 나는 핵심적인 각만 맞고 니어포스트를 골키퍼한테 맡기는 거죠. 근데 이제 쿠바르시는 1번을 선택했던 거고 그 태클 타이밍이 조금 더 빨랐으면 완벽한 태클이 됐었을 텐데 그건 아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경험의 차이에서 라우타로가 이긴 것 같아요. 그 싸움에서는. 라우타로가 디딤발을 되게 잘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바르시하고 라우타로가 아무래도 경험 측면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07과 97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라우타로가 이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말 얘기를 좀 하자면 야말은 사실 정말 어려운 퀘스트를 계속해서 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야말 쪽으로 지원이 좀 부족했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게 야말이 공을 잡았을 때 야말 쪽으로 붙어주는 속도나 그런 빈도가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말이 자꾸 혼자서 외로운 싸움, 약간 고립이 되는 느낌이 있죠. 야말이 측면 쪽에서 공 잡았을 때 야말 그리고 대치하는 수비수 그리고 야말 등 뒤쪽으로 수비가 인테르가 붙어주면서 자꾸 야말의 허리가 잘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말이 계속해서 혼자서 플레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말은 또 거기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오는 그런 플레이를 해줘가지고 야말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줄 거 해줬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늘 존머가 너무 잘 막은 게 야말에게는 뭐 아쉽겠죠. 어쨌든 간 야말에게 지원이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갔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고 아무래도 또 에릭 가르시아 야말한테 쿤데만큼 지원을 해주는 건 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쿤데랑의 차이도 있겠고 또 워낙 인테르가 왼쪽 바스토니 같은 선수 전진시켜서 플레이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그 인테르의 마지막 네 번째 골 득점 장면에서는 저는 아라우오가 조금 더 디펜스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라우오는 사실 체력이 좀 남아 있었잖아. 그래서 티람을 조금 더 바깥으로 밀어내줬어야 됐는데 좀 위치 선정이 아쉬웠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 대인 디펜스가 아쉬웠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너무 쉽게 그 안쪽 공간을 허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 자체는 바르셀로나가 훨씬 많았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아쉽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테르 축구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이거 정말 어려운 게임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인테르가 전반전에 2골 넣고 어느 정도 운영 아닌 운영을 하면서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는 사실 이제 양 팀의 역압박 차이가 있었어요. 전반전은 인테르가 역압박을 훨씬 더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후반전은 바르셀로나가 역압박을 훨씬 더 잘했어요. 그런데 인테르가 별로 윗공기 못 맡았거든요. 후반전에는. 그래서 하피냐가 한 87분인가 그때 골 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인테르 끝난 거 아닌가?
지금 인테르가 그러니까 뭔가 위쪽으로 올라갈 힘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야 그걸 또 넣냐 아체르비. 그러니까 이 인테르는 결정력이 미쳤다니까. 얼마 없는 기회에서 그걸 다 넣어버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수비가 강한데 수비만 강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냥 비기는 거야 게임을. 무실점으로 끝날 거 아니야 수비를 극한으로 잘하는데 공격도 못하면. 근데 인텔은 결국 득점이 되니까 이 축구가 되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딸깍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조심스러워. 이거는 딸깍은 뭔가 되게 불경스러운 단어인 것 같고 조금 더 성스럽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효율성의 극치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적은 기회 속에서 결정력 정말 대단하다. 인테르는 저는 진짜 올라갈 자격을 보여줬던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걸레 수비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인테르가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물론 실점은 하긴 했지만 막 몸 날리고 또 경기도 여러분 분위기가 이렇게 비가 오잖아. 비가 오면은 뭔가 그런 수비들이 더 스포트라이트가 잘 되는 느낌이야. 약간 땀에 젖은 옷보다는 막 비 젖어가지고 막 유니폼 무거워지고 그런데 막 바닥에 넘어지면서 수비하고 이런 것들이 그 분위기를 더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간절함 같은 것들이 좀 있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하필이면은 이 부상의 타이밍이 정말 안 좋았다. 지금 바르셀로나는 어떻게 보면 삼각형이 부상이 당한 거잖아요. 발데, 쿤데, 그 다음에 레반도프스키 이렇게 부상을 당하면서 각 모서리가 이제 없는 상태로 오늘 게임도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레반도프스키 뭐 마지막에 나오긴 했지만. 근데 오늘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트래블 진짜 어려운 거구나. 특히나 이 시즌 시작부터 시즌 막판까지 체력의 부담이라는 게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제일 잘해야 되는 순간은 마지막에 오는 거잖아. 5월쯤에. 그러면 선수들이 뭐 체력이 극한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주전은 부상 없이 유지하는 조건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 어렵죠. 정말 어렵죠. 그리고 24, 25 리그 페이지가 기본 8경기로 바뀐 이후부터는 이거 트래블 나오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리그에서 독주해가지고 리그 우승 조기에 확정짓지 않는 이상 체력적인 부담을 이거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래블은 물론 그 팀의 실력도 있겠지만 운도 따라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트래블을 달성했던 팀들을 또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풀백 서브 좀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제 바르셀로나 축구 많이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발데쿤데랑 차이가 좀 많아서 물론 이제 어느 팀이나 주전과 비주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어쨌든 구현을 하려면 그러니까 한지 플릭의 감독의 전술로 계속 갈 거라면 이거는 서브 퀄리티까지 같이 올려줘야 완벽히 구현이 되지 않을까. 바르셀로나가 대회 하나만 노리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대회에서 비슷한 퍼포먼스를 내려면 아무래도 서브까지 같이 올라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